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처럼 작년에 1분기에 마이너스 0.4%였잖아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벌써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1분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성장률 자체가 여러분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장률 자체가. 이미 전망하는 걸 보면요.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요. 무려 말입니다. 1%포인트나 낮췄어요. 1.5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마찬가지예요. 2.2로 전망했다가 2.0으로 내렸고요. JP모건, 이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2.3에서 2.2로 내렸고요. 국내에 있는 현대경제연구원, 여기는 2.1에서 1.9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4% 생각하고 있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2.3% 정부하고 성장의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중간재를 굉장히 많이 수입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이 대한민국이 수입을 한다. 무려 연간 678억 3억 달러나 된다. 673억 달러. 그러니 엄청나죠. 여기에다가 중간재 수입 비중을 보면 28.4%다. 28.4%. 대한민국이 말합니다. 상황이 이러면요. 여러분 중국의 공장이 닫으면 닫을수록 대한민국 경제에는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재가 수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셧다운 된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중간재가 계속 공급이 안 된다면 수출에 영향도 엄청나게 미칠 거예요. 수출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수출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수출인데 수출에 발목이 잡히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한국 기업의 신용도를 부정적으로 지금 내렸습니다. 부정적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라는 게 수출인데 수출이 그렇게 깨진다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준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 풀기를 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돈 풀기를. 지금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523조 3천억 원. 그야말로 슈퍼 예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벌써 추경 이야기가 나와요. 추경 이야기가. 지금 2월 달이에요. 2월 달. 1월이 채가고 2월이 10일이에요. 오늘. 그런데 벌써 신종 코로나 추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더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을 더 푼다고 하면요. 문제는요. 수입은 줄어들고요. 국세 수입은 줄어들고 또 돈을 더 풀게 되면 부채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부채가 더 늘어나면요. 경제에는 또 하나의 동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딱 두 가지 보고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출하고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가 적다.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에도 이렇게 영향을 만약에 미치게 되고 또한 재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내수까지도 지금 만만치 않죠? 내수까지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경기 전망을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내놨거든요. 1월에는 올해 경기가 좀 나아질 거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내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까지만 해도 KDI는 경기 회복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2월에 들어서서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향후 경기 개선 흐름이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요, 지금 예측한 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부도 아마 경기 전망 수정이 불가피할 겁니다. 2.4% 아직까지 바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린북이 조만간 발표될 거예요. 그린북이라는 게 재정경제부가 발표하는 경제 동향인데요. 정부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도 분명히 경기는 회복될 거지만이란 말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예,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경기가 좀 변화된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L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아니 L자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지금. 왜? 이게 장기화되면요. 지금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금방 끝날 것 같지는. 금방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경제를 위해서 진짜 다행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 확진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경제연구원 민간이죠. 현대경제연구원은요. 야 이거 신종 코로나 사스보다 더 크다. 사스보다 더 크다. 그 충격파가 말입니다. 이게 세계 경제의 충격파까지도 엄청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왜냐고요? 사스 때는 중국이 차지하는 세계 경제의 점유율이 작았다 이거예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사스 때 200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17년 전이에요. 그때는 4.3%였다. 그런데 2019년엔 16.3%다. 세계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말입니다. 16.3%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세계 상품 무역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스 때는 상품 교육이 5%밖에 안 됐지만 2018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10%가 넘었다. 그러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중국 경제가 저렇게 만약에 추락을 한다면 우리 경제에는요. 치명타가 불을 보듯 뻔하다. 명약관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가 또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는 게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수출에서도 그렇죠. 내수에서도 그렇죠. 국가 부채도 그렇죠. 국가 부채하고 수출에 대한 감소는요. 외국인들한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외국인들에게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 성장 동력이 수출과 재정 건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출도 더 감소하고 재정도 더 악화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참 경제 참 어려워지죠. 그죠? 뭐 어려워지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최악으로 가는 정도?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안정화가 됐으면 빨리 신종 코로나가 물러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